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앞서서도 NFT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NFT가 붙기만 하면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대표적인 예시가 NC소프트였고요. 실적은 좋지 못했지만 NFT를 하겠다라는 소식 하나로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과연 이거 광풍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이제는 다가올 미래로 받아들이면서 대비를 해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NFT가 정말 핫하긴 합니다. 네. 연일 정말 방송국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 우선 정확히 NFT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좀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 약자가 되다 보니까 네. 참 이해하기 힘드신데 NFL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미국 미식 축구잖아요. NFL 아니고 NFT입니다. 그러니까 네.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non-fungible은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펀저블이 대체 가능한인데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한 거죠. 대체 가능하다? 그럼 이게 불법될 수도 있고 복제될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블록체인 기술이 입혀져서 말 그대로 이제 자산으로서도 충분히 거래가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게임에 도입한 겁니다. 네. 아니 우리가 게임이라 그러면 아이고 이제 좀 게임에 돈 그만 써. 그렇죠. 이렇게 부모님 타박을 많이 들었던 것이 우리 신세대들이 자라날 때의 모습이었는데 정말 이 NFT는 신세계죠. 엄마 뭐야? 나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이 NFT라는 것은 구매자 소유권을 증명받을 수 있도록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건 내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확실한 게 이 소유권을 인식받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NFT가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 입혀지지 않는다면은 이것 자체가 허망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가능해진데 이걸 이제 게임이나 또 메타버스, 가상공간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FT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내가 게임에서 얻어낸 수익이나 토큰이나 아이템을 그대로 NFT 거래소에서 팔 수도 있고 경매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아이템이니까 특정 아이템은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거죠. 네.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경매를 붙여서 이거 누가 살 거야? 값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다시 팔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동안에는 돈을 왕창 쓸 수밖에 없는 것이 게임이었는데 NFT를 통해서 수익도 게임에서 얻어낸 수익도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아이템도 팔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신세계가 열린 거죠. 네. 네. 사실 이렇게 예전에 게임을 하셨던 분들이나 게임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언뜻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어?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안 되실 것 수 같아요. 있죠. 네. 어떻게 방식을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게임 그러면 이때까지는 플레이 투 윈입니다. 그렇죠. 뭐냐면 게임을 하면서 이기기 위한 거죠. 이겼어.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중적 수업, 역할 수행 게임, MMORPG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쟁쟁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건 게임을 통해서 뭐 아이템을 사야, 칼을 사야, 도끼를 사야 게임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폭탄을 사야. 그럼 계속 내 돈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이제는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기거나 또는 특정한 아이템을 얻게 되면 이것 자체가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플레이 투 언. 이제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대체할 수 없는 가상 자산이 되는 거니까 이거 나 그럼 팔아야 되겠다. 그러면 거래소에서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가상 자산이라는 건 가상 화폐를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위믹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가상 화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수익이 되는 거죠. 돈을 버네.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 이 NFT 기술. 그러니까 non fungible token. 네. 이 기술과 이 블록체인까지 입혀지면서 실제적으로 그게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게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또 각광받기 시작하는 거 심지어는 대선 선거 운동도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할 그렇죠. 정도거든요. 물론 이걸 또 다른 이름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도 안에서 아이템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게 누가 그냥 조작을 해서 파는지 복제를 해서 파는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는 차단될 수밖에 없게 그냥 고유의 기술로 인정되고 인식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NFT 기술, 바로 블록체인 기술까지 이제 입혀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까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동안에는 주로 돈을 써야만 이길 수 있었던 게임인데
이제는 게임을 해서 내가 이겼다, 내가 더 잘했다 이런 경우에 얻게 되는 이 아이템들을 갖다가 수익을 자산 거래소에서 이 실제 화폐로도 바꿀 수가 있고 또 내가 다시 아이템을 팔아서 그걸 또 수익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엄청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갖게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뭐 음. 어느 특정 거래소에 가면은 그 뭐 코인이나 다양한 그렇죠. 화폐 가치로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네. 구조로 일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네. 설명하시는데 아직까지는 글로벌에서 가능하고 그렇죠. 국내에서는 안 가능하고 그건 조금 이따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게임 업계에서 지금 이렇게 구조가 변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증시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강자 그러면은 게임업계에서 3N이었잖아요. NC소프트, 그다음에 넥슨, 네. 넷마블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이 주로 보면 다중 접속 역할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게임이 보면 시장에서 지금 선전하고 있느냐 어느 순간 중국도 규제를 하고 있죠. 또 한국에서도 게임이 조금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또 이런 신작이 좀 흥행을 거두지 못하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도 타격을 주는데 오히려 최근에 상장을 했던 크래프톤이 대장주가 될 정도고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판도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시장 속에서 가장 패러다임의 큰 전환은 뭐냐면 P2E로 전환하고 있다. 플레이 투 원. 이제 돈을 버는 게임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이 게임을 하는 것이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NC소프트와 넷마블, 3N의 두 회사죠. 넷마블도 지금 신성장 동력으로는 P2E, 돈을 버는 이런 NFT 게임 회사로 전환하겠다.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컴투스가 있는데 컴투스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상당히 블록체인 기술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코인 이 거래소에까지도 진출하고 있는 네. 지분까지 진출하고 있는 코인원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컴투스의 경우에 내년에는 이제는 이 NFT 이런 뭐 블록체인용 게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판도의 대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컴투스와 함께 뭐 3N까지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NFT가 너무 과열이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너무 증시에 앞서 서두에서 말했다시피 붙기만 하면은 상한가가 아닌 과열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현상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고 계세요? 글쎄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런데 결국 여기에는 그 위험성과 또 투자에 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반드시 아실 필요가 있는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정시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NFT가 테마주다. 그만큼 가상자산의 희소성을 추가적으로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가상자산 이야기에 대한 염려도 얼마나 많았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는 이제 게임뿐만 아니라 엔터주, 콘텐츠주의 신사업의 먹거리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도약대가 만들어진 것이고 투자자 관심이 또 높아진 겁니다. 네. NFT가 붙으면 뭐야? 그렇죠. 이러면서 이른바 테마주 성격의 상한가가 속출하고 있고 근데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는 미래 가치는 분명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거품이라기보다는 그 검증의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내년까지 적어도 후내년까지 시장 상황을 본다면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분명히 있지만 너무 지나치게 쏠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예의주시 주의를 더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사실 투자꽃이 마땅치 않을 때 이렇게 기대감에 오르는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버스도 그랬고요. 이제는 또 NFT까지 쏠림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하겠죠. 저희가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NFT 기술을 활용한 플레이투원, P2E 게임 수익 모델이 주식시장에서 각광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날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멘텀 있는 게임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오위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웹보드 게임 매출 감소와 블레드 언리쉬드의 짧은 흥행으로 3분기에 영업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10월부터는 웹보드 게임 트래픽이 다시 반등하고 있고 성수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4분기에는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년에는 규제 일몰제로 인한 규제 재검토가 예정돼 있어서 이러한 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에는 다양한 모바일 게임과 대작 PC, 콘솔 기반의 게임도 출시될 계획인 만큼 매출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회사는 관계사 네오플라이와 협업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결합의 시장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종목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넷마블입니다. 회사는 올해 3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뒀는데요. 지난달 100% 인수를 완료한 글로벌 모바일 소셜 카지노 업체 스피넥스와 세븐나이츠2의 글로벌 성과가 4분기부터는 반영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넷마블도 자회사 넷마블 FNC를 통해서 메타버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넷마블 FNC는 메타버스 엔터를 설립해서 메타 아이돌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이후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도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실사형 스포츠 게임 전문 개발사인 나인엠 인터랙티브를 인수합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메타버스 VFX 연구소 설립 계획도 함께 밝혔고요. NFT와 게임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에 다양한 라인업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썬데이토즈입니다. 회사는 이번 3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에 썬데이토즈 플레이와 링스게임즈 합병을 통해 탄생한 자회사 플레이링스 실적이 반영됐다는 것이 분석입니다. 4분기에는 최근에 인수한 소셜 카지노 업체 플라이셔의 실적도 일부 반영될 예정인데요. 플라이셔는 소셜 카지노 장르에 특화된 모바일 게임사로 200개 슬롯을 운영하는 어플 기반 소셜 카지노 락앤캐시가 주력 게임입니다. 360억 원의 지분 84%를 인수하면서 회사 설립 이후 최대 인수전을 펼쳤는데요. 앞으로 썬데이토즈는 이 플라이셔와 기존 자회사 플라이링스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NFT 게임도 준비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NFT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게임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 하나가 뭔가 강하게 오를 때는 사실 그 안에서 순환매도 굉장히 네. 많이 돌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사실 실제적으로 숫자로 확인하는 기업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 것 어려워요.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근데 투자할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음.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 있을까요? 투자할 때는 기술과 사람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보다는 지금 NFT에 주목하고 있는 기대감이잖아요. 네. 미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NFT 관련 기업들이 많습니다. 당장 뭐 우리 주목받는 기업 중에는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N도 있고 2K도 있고 네. 3N이라는 것은 넷마블, 뭐 NC소프트 또 지금 N2E로, P2E로 진출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 NFT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카카오 게임즈나 게임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카카오 게임즈 잘 알려져 있고 크래프톤도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심지어는 컴투스나 펄어비스나 썬데이토즈나 방금 전에 소개가 됐죠. 네어위즈 등도 진출 전망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과연 어떤 기업이 옥석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는 어떤 기술을 좀 NFT와 관련됐던 블록체인이든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어디냐. 그렇게 본다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NFT와 접목할 수 있는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기업은 미메이드, 네. 또 그리고 컴투스, 또 게임빌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관련된 자회사라든지 관련 기술에 대한 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기술이잖아요. 근데 왜 제가 사람 이야기를 했냐? 이 세 기업이 이른바 인재 쓸어담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세 기업이 위메이드와 컴투스와 게임빌이라는 거예요. 네. 이건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인재들이 우리가 반도체도 그렇고 또 관련된 2차 전지도 그렇고 인재들이 옮겨갈 때는 아,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위메이드, 뭐 다른 기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위메이드나 그리고 컴투스나 게임빌에 좀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느 정도로 투자를 그곳에 많이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술력의 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은 곳은 위메이드와 컴투스 게임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투자를 할 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국내에서는 사실 또 규제가 있고 이런 그렇죠. 다양한 이슈들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 담지 말고 포트폴리오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담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가 있으면 조금 더 앞으로 더 늘려 나가면 되고 좀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조금 줄여 나가면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이 NFT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이른바 거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관련된 NFT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이 게임 내에서 얼마 정도 거래가 되느냐, 거래 금액이 클수록 그래도 살아남고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돼요. 미래포 글로벌이 그래도 지속 유지되는 건 그만큼 거래 금액이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다음 영업이익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꾸준한 참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 그리고 거래 금액, 참가자 수 4개 지표는 꼭 보시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내 자산의 일부분을 투자를 포트폴리오에 NFT를 담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술이 지금 완전 완료가 된 거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테마주 그러니까 에이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으로 이 기술이 적용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등급 분류가 안 돼 있는 것은 국내에서는 NFT 거래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적어도 모든 게임 회사의 일정 수준의 시장 매출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주가 수익 비율입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은 미래 가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실적주보다도 낙폭이 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100% 포트폴리오를 다 교체하겠다. NFT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10에서 15% 두고 조금 괜찮다. 20% 조금 줄여야겠다. 한 10%. 이 완급을 조절하는 운영의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NFT 관련주들의 상황과 함께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앞으로의 규제도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